안녕하세요. 2025년 감정평가사 1차 회계학 편에서 원가관리회계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회계학 총 40문제죠. 이 중에 원가관리회계를 차지하는 비중이 10문제 정도 되고요. 문항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주요 주제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는지는 다음 시트 출제 경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15개년도 기출 주제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긴 하는데 주로 많이 출제된 부분을 보면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정상표준, 그 다음에 변동, 초변동.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추가로 관리회계 파트에서는 손익분기점 분석, 관련효과 분석, 이 부분들이 과거 출제 경향으로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나머지 부분들이 출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주장하는 건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과거에 출제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스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가셔야 그래도 좀 안전하게 원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 안에 회계학 안에 원가관리기 추세를 보면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자료가 제시된 상태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해답이 일단 제시가 되고 추정, 역추적을 통해서 기본 자료를 찾아가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회계학을 수험 과목으로 하는 다른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회계사들이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추세가 거의 유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느냐 보니까요, 일단은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전혀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어려워진다든지 응용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항상 기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본을 좀 탄탄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추정, 역추정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풀이 방법으로는 좀 대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하고요, 각 주제별 논리를 이해하시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타 자격사 문제들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요, 다른 자격사 기출 문제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시험 총평을 드리면 한마디로 표현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폭을 좀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찍어서 자주 나오는 부분만 찍어서 공부하는 그걸로는 안 되고요. 좀 폭넓게,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 다음 출제의 비중으로 보면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 파트, 관리회계 파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보니까요, 원가회계 파트에서 6문제, 이 안에는 표준과 변동이 각각 한 문제씩 수록이 되어 있고요. 관리회계 파트에서 4문제 출제가 됐어요. 고루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항별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총 10문제인데요. 계산 문제가 8문제, 이론 문제가 2문제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를 보면 어려운 문제가 한 3문제, 쉬운 문제가 한 2문제, 중간 정도 난이도가 5문제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왜 쉽지 않았냐면 첫 번째는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좀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보면 정상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 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표준원가 쪽에서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 종합원가 계산에서 정상공손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CBP 분석인데 지문이 5개인데요. 다 계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수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봤던 부분, 즉 손익분기점 분석인데 전부원가 계산 손익분기점 분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책임회계 제도에서 잔여익 경제적 부가가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관리회계 전체 각 주제별 핵심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원가관리 회계를 접근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하지 말고 각 주제별 논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각 주제와 전체 흐름 연결고리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문제에 대한 해석 능력이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원가관리회계는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해력 테스트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해석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각 주제별 문제풀이를 위한 자료 정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 상태로 해서 이 정도까지 해서 총평을 간략하게 마치고요. 올해 기출된 문제 하나씩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은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고요. 난이도는 한 중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출액이 400만 원이고요. 매출 총 이익률이 20%니까 우리는 이제 매출 총 이익률하고 매출 원가를 합하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 총 이익률이 20%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은 80%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32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단기 중에 직접 재료 매입액은 150만 원이다. 자, 재료 매입액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용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재료 매입액을 사용액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직접 재료의 기초 기말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T 계정을 통해서 직접 재료를 사용하라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기초는 4만 원이 되고요. 단기 매입이 150만 원이 되고 기말이 6만 원이 되니까요. 직접 재료 사용 금액은 148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재료 사용 금액 148만 원 계산해 놓고요. 자, 제공품 기초 기말이 있고요. 제품도 기초 기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매출 원가를 찾아낸 상태잖아요. 그러면 자, 매출 원가가 320만 원이 되고 기초 제품이 9만 원이고요. 기말이 6만 원이다 보니까 단기 생산된 제품 원가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계산할 수 있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317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요. 요게 재료 사용 금액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간평의 X1년도 기초 기본 원가를 물어봤어요. 기초 기본 원가는 뭘 의미하는 거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합계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는 148만 원을 찾아냈는데요.
직접 노무원가는 몰라요. 우리 자료 어디에서 보더라도 직접 노무원가 된 자료는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가만 보니까요. 여기 있네요. 직접 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 60%다라고 했으니까 제조간접원가를 X라고 하면 직접 노무원가는 0.6X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제 우리가 재료 사용 금액하고요. 자, 매출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해 봤기 때문에 제공품 계정을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초 제공품은 12만 원이 되고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인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요걸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아까 계산한 거 317만 원이 되고요. 기말 제공품은 15만 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얘가 15만 원이 됩니다. 그럼 제공품의 합계 금액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332만 원이 되고 차변도 332만 원이 돼야 됩니다. 자, 재료비는 얼마 있어요? 좀 전에 148만 원이 된 거죠. 자, 노무비를 어떻게 찾냐면 직접 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60%라고 했으니까요. 제조간접원가를 X라고 하면 직접 노무원가는 0.6X가 되겠죠. 결국에 자, 이 제공품 차변의 합계가 332만 원이 되기 때문에 요 관계를 이용해서 X를 계산할 수 있어요. 즉 160만 원 더하기 1.6x, 자, 요 금액이 332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x를 계산하게 되면 x는 1075,000이 되고요. 자, 이제 직접 노무원가는 0.6x가 되니까 직접 노무원가는 자, 1075,000 곱하기 0.6 하게 되면 64만 5천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원가는 어때요? 64만 5천 원하고 148만 원 요거 더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난이도는 중전도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시간이 좀 꽤 걸리는 문제죠. 그래서 그리고 요 단계만 실수하지 않으면 답 찾는 건 어렵지가 않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72번은) 요거는 이제 정상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 문제 포인트는 요거죠. 요거 얘를 잘 이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요. 제조간접원가 T 계정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정상원가 계산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정상원가 계산은 직접비는 실제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하고요. 제조간접원가에 대해서는 예정 배부율로 예정 배부한 다음에 나중에 배부 차이가 계산이 되면 차이 조정하는 방법이 정상원가 계산이죠. 즉 정상원가 계산은 제조간접원가에 대해서는 실제 원가가 아니고요. 예정 배부율로 예정 배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제조간접원가의 T 계정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 보니까요. 일단은 예정 배부한다고 그랬으니까 대변이 바로 예정 배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변이 바로 실제 발생 제조간접원가가 돼요. 그러면 배부 차이가 얼마가 발생이 돼요? 6만 원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럼 자, 배부 차이는 과소배부, 과대배부가 있는데 과소인가요? 과대인가요? 실제 37만 원인데요. 미리 31만 원 배부했기 때문에 6만 원만큼 과소배부를 한 거죠. 그러면 이 배부채를 조정할 건데요. 차감 조정하나요? 가산 조정하나요?
가산 조정해야 되겠죠. 자, 처음부터 볼게요. 자, 간평은 X1년 초에 설립됐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중요한 거죠. X1년 초에 설립. 자,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재고는 없는 거예요. 자,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고, 다음은 배부 차이 조정하기 전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는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 조정 전 잔액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원재료는 제조간접원가와 무관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요게 이제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 조정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공품에 들어있는 제조간접원가, 제품에 들어있는 제조간접원가,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는 제조간접원가는 다 예정 배부 금액이 될 거예요. 자, 회사는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할 건데요. 어떻게? 총 원가 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한 후 매출원가.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6만 원의 배부 차이가 발생이 됐는데요. 얘를 요 금액 비례로 쪼개주겠대요. 그럼 세 금액을 더해 보니까요. 얘가 바로 200만 원이 됩니다. 비율로 환산해 보면 제공품은 10%가 되고 제품은 15%가 되고요. 매출원가는 75%가 됩니다. 그러면 요 6만 원의 과소배부를 요 비율로 쪼개주는 거죠. 자, 과소배부기 때문에 가산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공품에 대해서는 6,000원만큼 넣어주면 되고요. 제품에 대해서는 9,000원만큼 넣어주면 되고 매출원가에 대해서는 45,000원만큼 가산해주면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얘를 좀 T 계정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상태죠. 예를 들어서 얘를 제공품이라고 하고요. 얘를 제품이라고 하면 단기에 설립됐기 때문에 기초제공품, 기초제품은 없는 상태고요. 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넘어원가, 제조간접원가가 투입이 될 텐데요. 이 제조간접원가는 실제 금액이 아니고요. 얘는 예정 금액이 되는 거죠. 물론 얘네들은 다 실제 발생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럼 요 금액이 완성품, 제공품으로 쪼개질 텐데 제공품이 얼마라는 거예요? 2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매출원가는 150만 원이 되는 거고 제품은 30만 원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8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근데 얘네들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20만 원, 150만 원, 30만 원만큼 뿌려질 텐데 요 안에 있는 제조간접원가는 예정 배부 금액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금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6만 원만큼 과소배분에 어디에 조정해 줘야 돼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조정해 주는 겁니다. 무슨 금액 비례로? 총원가 비례배분법으로. 그래서 2번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73번은 종합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얘는 충분히 시간만 있으면 풀어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자, 왜냐면 공소원까지 들어간 문제고요. 공소원가를 또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합원가 계산. 일단 선의선출법이고요.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균등 발생한다. 자, 이 문장은 일반적인 상황이죠.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 가공원가는 균등 발생. 자, 검사를 하는데요.
생산 공정의 50% 시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가 바로 검사 시점이 되고요. 자, 검사 시점이 바로 공손의 완성도가 되겠네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공손의 완성도는 어디다? 검사 시점이 되는 겁니다. 단기 품질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3%, 통과 기준이 되겠네요. 품질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3%를 정상 공손으로 보겠다. 회사의 생산 및 원가 관련 자료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량을 보니까요, 요 자체로 물량 흐름 파악이 되는 거죠. 자,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더하니까 몇 개가 나와요? 9,000개가 나옵니다. 그럼 산출 단위도 9,000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8,600개죠. 공손 수량이 몇 개라는 거죠? 400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공손 수량이 400개구나. 근데 우리는 이 400개를 이제 정상공손, 비정상공손으로 쪼개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초 정품 원가가 제시가 되어 있고 단기 착수 투입될 원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물음부터 보니까요, 정상공손 원가만 물어봤어요. 조금 수월하네요. 자, 만약에 완성품 원가까지 물어본다면 원가 계산 다 한 다음에 1차 배분을 통해서 정상공손 원가를 찾은 다음에 그 정상공손 원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합격품 분량에 안분해 주잖아요. 근데 그 단계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자, 이 정상공손 원가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물론 우리가 제조원가 보고서라고 해서 5단계표로 많이 푸는데요. 우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을 이해를 하시려면 어떻게 물량이 흘러가는지를 좀 사전에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량 흐름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볼게요. 이러한 이제 물량의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은 500개가 40%만큼 진행해서 넘어왔고요. 단기에는 추가로 60%가 진행되면 완성이 되겠네요. 기말 제공품은 600개인데요. 30%에서 멈춘 거예요, 얘는. 그리고 단기 착수량이 8,500개가 되고요. 완성량이 8,0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선출법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완성이 됐겠죠. 그래서 기초 물량 500개가 60% 먼저 진행이 됐고 7,000개가 단기 착수 완성 물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총 진행된 물량이 9,000개인데 산출 단위가 8,600개이기 때문에 400개가 부족합니다. 얘가 바로 공정의 50% 시점에서 발생된 공손 수량 400개죠. 우리 이 400개를 쪼개야 됩니다. 쪼개야 돼요. 자, 먼저 정상 공손은 합격품의 3%라고 그랬으니까 이 흐름을 보고요, 이 50%를 통과한 물량이 몇 개인가요? 8,000개죠, 8,000개. 그래서 8,000개가 합격품이기 때문에 3% 하면 240개가 정상 공손이 되고요, 160개가 비정상 공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요거의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공손의 완성도는 몇 %라고 그랬어요? 검사 시점이니까요, 공손의 완성도는 5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 공손 원가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원가 계산해야 되니까요,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완성품은 두 개를 쪼개주죠. 기초 물량 500개가 추가로 60% 진행이 되고, 그리고 8,000개는 자, 완성품을 보니까요, 기초 500개가 추가로 60%,
완성량이 8,000개니까 7,500개가 단기 착수 완성 물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 공손이 있고 비정상 공손이 있고요. 기말 제공품이 있습니다. 정상 공손은 240개가 되고요. 비정상은 160개가 됩니다. 기말 제공품은 600단인데요. 완성도는 30%. 정상과 비정상은 각각 검사 시점이 완성도니까요. 50%씩 하면 되겠죠. 자, 원가는 재료 원가가 있고요. 가공 원가가 있습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은 자, 기초 제공품은 아니고요. 얘는 300개. 단기 착수 완성 물량은 100%씩 해주면 되고요. 정상 공송 같은 경우에는 재료 원가는 100%, 가공 원가는 50%, 비정상도 재료 원가는 100%고요. 가공 원가는 50% 하면 되고, 기말 제공품 재료 원가 100%,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30%를 하면, 자, 재료 원가, 가공 원가, 완성품 환산량이 각각 8,500개 하고요. 가공 원가 같은 경우에는 8,180개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이 되니까요. 단기 발생 원가를 환산량으로 나누게 되면 단가 계산할 수 있죠. 재료 원가 같은 경우에는 85만 원이 되고요. 전환 원가 같은 경우에는 40만 9천 원이 되니까 좀 써야 되겠네요. 자, 재료 원가 경우에는 원가가 85만 원이 되고 환산량이 8,500개니까요. 환산량 단가는 100원이 되고 가공원가, 전환원가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40만 9천 원이 되고요. 환산량이 8,180개니까요. 환산량 단가는 50원이 됩니다. 결국에 원가 요소별 환산량 단가를 계산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금액은 정상 공소원가만 계산하면 되니까요. 정상 공소원가는 총 240개죠. 재료 원가 환산량은 240개가 되고 환산량 단가 100원 곱하고요. 가공 원가는 검사 시점의 완성도니까요. 50%죠. 그래서 240에 50% 50 하면 되죠. 그래서 정상 공소원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74번 볼게요. 자, 물론 74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예요. 이 상태로도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결합 제품이 A, B,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 결합원가, 분리점, 판매 가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물음표가 많죠. 물음표. 자, 회사는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때 제품 A에 배부되는 결합원가 보니까요. 얘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얘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얘는 의미가 없는 자료죠. 왜냐하면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결합원가를 분리점 판매가치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관계만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즉 결합원가는 분리점 판매가치의 0.625, 62.5%입니다. 그러면 얘는 8만 원에 곱하기 0.625 하면 돼요. 그래서 C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얘가
5만 원이 됩니다. 그럼 전체 결합원가에서 86,000원, 5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64,000원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요게 좀 어렵다고 하면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가지, 기본으로. 자, 물량 흐름들을 그려보니까요, 요런 상태인 거죠. 결합원가는 20만 원이 되고, 자, 우리는 A, B, C를 생산하는데요, 지금 판매 가치가 C에 대해서만 8만 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몰라요. 총 판매가 찾기의 금액이 32만 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바로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가 되고요. 자, 우리는 결합원가를 배부해야 되는데요. 총 결합원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결합원가가 배분된 금액이 있는데요. 바로 B가 86,000원만큼 배부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결합원가 20만 원을 배부해야 되는데요. 자, 이 20만 원의 결합원가는 무슨 기준으로 배부가 되어 있냐면 분리점 판매가치 기준으로 배부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관계를 보면 결합원가 배부 비율은 20만 원 나누기 32만 원 하니까요, 62.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C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8만 원에 62.5% 하면 돼요. 그래서 요 금액 계산해 보니까요, 얘가 5만 원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곱하기 0.625. 그러면 총 20만 원에서 C가 5만 원, B가 86,000원이기 때문에 A 배부되는 결합원가 64,000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4번은 그래도 다른 문제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75번 보겠습니다. 75번은 표준원가 차이 분석인데요. 뭐 되게 심플한 문제예요. 심플한 문제인데 75번 같은 경우에도 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가격 차이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수량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 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가격 수량을 합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차이가 바로 뭐가 돼요? 이제 수량 차이가 되는 거죠. 수량 차이는 얼마가 될까요? 22,500원만큼 유리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량 또는 능률 차이라고 표현도 하죠. 이 문제는 이걸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시험장에서 요거를 실수하지 않느냐, 뭐 그것만 보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직접 재료 실제 사용량이 4,850kg이니까요. 얘가 바로 뭐가 되죠? AQ가 되는 거고요. 직접 재료 당위당 실제 구입 가격 160원이 AP가 되는 거고, 제품 단위당 직접 재료 표준 투입량이 2kg이니까요. 얘가 SQ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기본 틀을 이용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자, 표준원가 차이 분석의 기본 틀은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가 되죠. 자, 실제 사용량 4,850kg에 자, 160 하니까요. 자,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77만 6천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요 차이를 알고 있잖아요. 요 차이가 바로 48,500원 불리한 차이니까요. AQ 곱하기 SP가 72만 7,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AQ랑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4,850
150kg에서 뭘 계산할 수 있어요? S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SP를 계산해 보니까요 150이 돼요. 근데 이 관계 또 알고 있잖아요. 수량 차이가 바로 22,500원의 유리한 차이니까요. 표준 배부 금액은 75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실제 제품 생산량이니까요. 바로 실제 산출량을 의미하는 거죠. 제공품 재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산출량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단위당 표준 수량은 2kg이라고 되어 있고요. SP는 여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kg당 150원이니까 실제 산출량을 추정할 수 있겠죠. 실제 산출량은 2,500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 포인트 실수를 하냐 하지 않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은 자 이제 이론 문제인데요. 자, 우리 원가관리 회계에서는 이론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산 문제는 뭐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느닷없이 이론 문제가 나오면 당황할 수도 있어요. 자, 76번은 이제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이론 문제고요.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 그 차이를 물어볼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부변동, 초변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거, 틀린 걸 찾으면 됩니다. 자, 초변동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원가만을 제품원가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제조원가는 기간비용 처리한다. 맞죠? 변동원가 계산은 이익계획, 의사결정 목적에 이용하도록 원가를 변동고정 분류하고요. 공원이익으로 보관한다. 맞고, 전부원가 계산은 영업이익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건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전부원가 계산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향받는다. 맞아요.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한다. 자, 얘가 틀린 거죠. 자, 변동원가 계산 빼면 맞는 거예요. 또 원가 계산 방법으로서 외부 보고 조세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다. 자, 4번 지문은 얘가 빠지면 맞는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네요. 5번은 초변동 원가 계산은 판매량이 일정한 경우에도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기간비용화되는 변동 가공원가 증가. 맞죠? 자,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다른 그 이외의 원가는 어때요? 단기 발생분이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에요. 자, 판매량이 일정한 경우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기간비용화되는 변동원가가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재고 누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77번은 제가 이제 어렵다고 표시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5개를 다 계산해야 됩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CVP 분석에 관련된 문제고요. 안전한계율하고 영업 레버리지 도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 요 2개 관계만 가지고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안전한계율하고요, 영업 레버리지도는 거의 99% 세트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안전한계율과 영업 레버리지도는 서로 역수관계 있잖아요. 서로 역수관계다 보니까 얘가 맞으면 얘가 틀렸고 얘가 맞으면 얘가 틀린 겁니다. 역수관계가 아니잖아요. 얘가 맞으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나와야 돼요. 얘가 맞으면 얘가 2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2개만 계산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자, CVP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자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격, 변동비, 공원이익, 고정비.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주제에서
요구하는 자료 종류가 있어요. 사실 자료 종류만 잘 돼도 문제는 거의 푼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매출액이 120만 원이 되고요. 판매량이 1000단이니까 개당 판매 가격은 1200원이 되고요. 총고정원가는 24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동원가율이 75%니까요. 1200원에 75% 하면 900원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공원이익은 3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40%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 두 개만 먼저 계산해 볼까요? 자, 안전한계율은 20%다. 안전한계율을 계산하려면 손익분기점 판매량부터 계산해야 돼요. 자, 먼저 BEP를 계산해 보니까요. 고정비가 24만 원이 되고 공원이익이 300원이니까 BEP는 800개가 됩니다. 안전한계율은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안전한계 판매량 나누기 판매량이잖아요. 안전한계 판매량은 자, 현재 판매량 1000개에서 손해분기 판매량 800개를 빼고요. 현재 판매량 1000개로 나누니까 안전한계율은 20%예요.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그럼 얘가 틀렸겠네요. 답은 그래서 3번. 왜? 영업 레버리지도는 안전한계 역수입니다. 그래서 DOL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 나누기 0.1을 하니까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나머지 살펴볼게요. 자, 1번 세후 영업이익은 36,000원이다. 계산해 봐야죠. 자, 세후 영업이익 매출액이 120만 원이 되고요. 공원이익률은 25%가 되고 고정비는 얼마? 24만 원이죠. 여기 세전이익이 되고요. 세후이익은 1 마이너스 0.4면 되겠죠. 1번 맞습니다. 4번 볼까요? 세후 목표이익 54,000원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은 132만 원이다. 얘도 뭐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등식법으로 다 풀려요. 등식만 가지고 해결이 되니까요. 자, 지금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세후 목표이익 분석하시면 돼요. 즉 세후 목표이익 달성할 수 있는 매출액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 매출액 S라고 하면 공원이익은 어떻게 돼요? 공원이익률은 25%니까 0.25S 하게 되면 공원이익이 되죠. 자, 마이너스 고정비 24만 원. 이게 바로 세전이익이 되고요. 세후이익은 1 마이너스 0.4가 되니까요. 얘가 얼마가 되면 돼요? 54,000원이 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등식법. 자, 모든 CVP 분석은 등식으로 다 해결이 돼요. 즉 공원이익은 당이당 공원이익의 판매량 곱해도 되고요. 얘처럼 공원이익률에 매출액 곱해도 됩니다. 얘가 공원이익이 되고 고정비가 되고, 자, 세전이익에서 세금 효과 고려하면 세후이익이 54,000원이 돼야 돼요. 얘를 정리하게 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얘는 맞고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800단이고요. 자, 그럼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800단일 때 이때 공원이익은 뭘 곱하면 돼요? 한 개당 공원이익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800개 곱하기 한 개당 공원이익 300원 곱하면은 24만 원이 되죠. 5번도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고요. 자, 78번 CVP 분석이고요. 전부원가 CVP 분석인데, 자, 이 부분들은 안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지엽적인 부분 잘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전부원가 계산하에 손익분기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부원가 계산 손익분기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 전부원가 계산이니까 총 고정원가를 다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단위당 고정제조 건조원가가 판매량만큼만 비용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해보면 가격은 지금 250원이 되고요. 변동비가 지금 어디 있나요? 150원, 20원이니까요. 170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익 계산해 보니까요. 공원이익은 80원이 되고, 고정비가 고정재정 환자원가가 20만원이 되고요. 고정판관비가 11만원이 됩니다. 자, 손해분기점 분석은 등식 하나로 다 해결이 돼요. 공식 쓰지 마세요. 만약에 이 문제가 전부원가 계산하의 손익분기점이 아니고요. 변동원가 계산하의 손익분기점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원이익이 80원이니까 자,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 뺀 170, 얘가 바로 80원이죠. 얘가 공원이익인가 곱하기 판매량 하면 총 공원이익이 되고요. 마이너스 고정비가 얼마가 돼요? 31만원이 됩니다. 얘가 바로 이익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얘가 제로가 되는 판매 수량이 변동원가 계산하에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됩니다. 전부원가 계산하에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전부원가라고 했으니까요. 이 고정제조간접원가도 원가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뭘 계산해야 되냐면 단위당 고정비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총 고정비가 20만원이고 한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계산을 하면 뭘로 나눠야 돼요? 생산량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20만원을 생산수량 5,000개로 나누다 보니까요. 한 개당 고정비가 40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여기 단기 발생 고정비 다 비용 처리해줬던 부분들을 이제 판매량에 따라 비용 처리되는 걸로 전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가격은 여전히 250이고요. 변동비는 170인데 뭘 추가로 빼야 돼요? 40원을 추가로 빼야 됩니다. 곱하기 판매량이고요. 고정비면 뭐만 남아요? 이제 고정 판관비만 남겠죠. 11만원 얘가 제로가 되면 되더라. 그래서 수량을 계산해 보니까요. 2750이 됩니다. 그래서 CBP 분석은 내용이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요. 알고 보면 되게 심플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8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상당수의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79번도 마찬가지예요. 79번도 되게 쉬운데요. 책임회계 제도 중에 투자 중심점 평가하는 부분이어서 그냥 넘긴 부분들도 꽤 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결국 뭘 찾는 문제냐면 잔여이익하고요, 경제적 부가가치 요것만 찾으면 되는데 얘는 간단한 공식만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잔여이익은 바로 뭐예요? 이익 마이너스 영업자산 곱하기 최저필수 수익률. 되게 심플하거든요.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이익이니까 요거 하면 되고요. 영업자산은 요거 하면 되고 최저필수 수익률이니까 요걸 하면 돼요. 그래서 잔여이익은 자, 세전 영업이익 23만원 마이너스 평균 영업자산 120만원이 되고요. 최저 필수 수익률이 10%니까 잔여이익은 11만원이 됩니다. 되게 심플하죠.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예요. 이제 EVA 볼까요? EVA는 세후 영업이익 마이너스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니까요. 세전 영업이익에다가 뭘 고려해야 돼요? 법인세율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하자본하고요. 가중평균 자본비용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는 자, 세전 영업이익, 세후 영업이익이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0.3 하면 되고요. 투하자본은 12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2%. 얘만 정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2부에 계산해 보니까요. 17,000원이 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공식만 알면 되게 심플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이제 전략적 관리의 기법들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인데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들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한 번만 들어봐도, 한 번만 집중해서 들어도요, 어렵지 않은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꼭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체크하고 가셔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점수 획득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약이론은 자,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여러 공정이 있다면 그 중에 제약 공정, 병목 공정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제약 상황을 완화시키면서 최대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게 바로 제약 이론이에요. 볼게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병목 공정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 개선해서 성과를 높인다. 맞는 얘기고요. 품질 원가는 품질과 관련된 원가고요. 일단은 통제 원가, 실패 원가라는 게 있고, 통제 원가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원가. 뭐가 있어요? 예방 평가 원가가 있고요. 실패 원가는 불량으로 인한 손실이에요. 내부 실패, 외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제 원가 같은 경우에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원가이기 때문에 통제 원가를 많이 지출하게 되면 불량률은 줄어들죠. 그 얘기예요. 예방 평가 원가, 즉 통제 원가는 불량품의 발생률과 역의 관계다. 그렇죠. 통제 원가를 많이 지출하면 할수록 불량률은 줄어듭니다. 맞는 얘기고요. 활동 기준 경영은 활동 분석을 통해서 파악된 비부가가치 활동들은 검사 이동 대기 저장 등이 있다. 이 맞는 얘기고. 지트는 바로 뭐죠? 수요 견인 시스템, 무재고 시스템이죠. 지트는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적정한 안정재고, 요거 이상하죠? 또 하나, 초변동 원가 계산 아니에요. 지트는 초변동 원가 계산이 아니고요. 역류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자, 제품 수명주기 원가 계산은, 자, 이 단어만 봐도 제품 수명주기라고 했으니까요. 연구개발, 제조, 유통, 마케팅 전 단계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초점, 얘부터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제품 설계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요 내용은 제품 수명주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카이젠 원가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듯 전략적 관리의 기법은 그냥 각 주제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점선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순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걸로는 이제는 좀 힘들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흐름과 논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 범위를 다 우리가 아주 깊숙이 다 다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택과 집중, 많이 나오는 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집중 깊게 본다고 하면 그 이외의 부분들은 아예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 이상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